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잘 지내셨죠? 한동안 이 풀 버전으로만 좀 영상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덕분에 많이 좋아졌고요. 2021년의 마지막 인사들 드리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와 알찬 방학 보내시고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비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과 여러 방면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많은 고민을 주시는 것 중에는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엄마가 붙잡고 해야 좀 한다. 공부를 하라고 하면 자꾸 딴짓을 한다. 이제 어떤 외재적인 동기, 보상으로 공부를 어떻게 억지로 하긴 하는데 내재적인 동기로 옮겨가게 하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주시고는 합니다. 이제 일단 공부를 할 때 딴짓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일을 하려고 딱 앉으면 다른 인터넷 사이트부터 보게 되고 조금 일을 하다가 금방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다가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냥 놔두라고요? 하실 텐데요. 우리가 아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막 태어나서요. 처음에는 먹는 것을 잘 못하니까 모유, 분유 같은 것들을 먹이고 곱게 갈아서 이유식을 만들고 또 매운 음식 없이 해가지고 잘게 잘라가지고 유아식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점차 이제 성인과 비슷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서투르게 자꾸 넘어지면서 걸어 다니다가 달리고 뛰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독립하게 되기까지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서투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갈 때 그걸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해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걷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다가 공부 같은 것은 이제 스스로 짠하게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많이들 바라시지만 공부 독립까지도 좀 시간이 걸린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거실에 이렇게 탭을 딱 펴놓고 엄마가 같이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야 공부를 하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과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10대 0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크면은 이렇게 해놔? 그러면 아이가 조금 혼자 해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는 시간 대 혼자 공부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10대 0이었는데 그게 점차 9대 1이 되고 8대 2가 되고 7대 3이 되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뭐 공부를 하는 그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 공부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나 공간이 줄어들고 점차 혼자 공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중학교 간다고 해서 함께 공부하는 거 끝? 이게 아니라 함께 공부한다라는 것은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나 아빠는 책을 읽거나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아이가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함께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앉아가지고 독서 시간 또는 공부하는 시간 해서 공부 분위기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간으로 혼자 공부하는 공간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과 막 시끌벅적하게 하다가 갑자기 탁 들어가서 하는 거랑 어떻게 더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그쵸? 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학년까지 읽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주시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고학년이 됐든 몇 학년이 됐든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한글을 모를 때 엄마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읽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좀 컸어요. 근데 아이가 잘 읽으려고 하지 않죠. 엄마가 좀 읽어주되 이제 함께 같이 읽되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놔주는 거죠. 엄마가 한쪽을 읽었으면은 아이가 한쪽을 소리내서 읽어본다던가, 이제 공감만 같이 해서 엄마는 엄마의 책을, 아이는 아이의 책을 읽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점차 엄마 손을 떼어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또 보상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외재적인 동기, 보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공부하게 꼬시고 점차 내재적인 동기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는 계속 보상을 주고 있는데 이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보상을 끊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스위치, 어떤 모드가 바뀌듯이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공부에 즐거움 느끼기 시작!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매 순간 월급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제 월급 때문에 일을 하지만 중간중간 그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지치다, 진짜 그만두고 싶다, 힘들다 하다가 하다 보니까 또 그냥 괜찮아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외재적인 동기로 가다가 내재적인 동기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 어떤 그 유레카를 느끼는 순간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지루하지만 꾸준히 해 나가는 것,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시작이 됐는데 언제 이제 좀 손에서 떼어질까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 6학년까지 그냥 쭉 같이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손을 다 아직 못 넣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시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저는요 이 학년별로 어떤 것들을 딱딱딱딱 짚어서 좀 복습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1년 한 해 동안 감사했고요. 마지막 영상은 아니겠지만 2022년에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번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